한국인들의 일상에서 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하는 쌀밥은 두말 할 것도 없거니와 서양 음식의 대표주자인 케이크조차 한국인들은 쌀로 만드는 패기를 보여주죠. 고대부터 우리 삶의 필수 요소가 된 쌀은 놀랍게도 한국이 기원이라는 설이 현재까지 밝혀진 증거들로는 가장 유력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고고학 결혼서 아키알러지의 2016년 개정판에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쌀이 한국에서 발견되었다며 한국을 세계 쌀의 기원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가장 발끈하는 두 국가가 있는데요. 모두가 예상할 수 있듯 당연히 중국과 일본입니다. 중국의 일본 네티즌들은 우리가 과거 분서갱유, 문화대혁명 등을 통해 문화유산을 모조리 없애버렸기 때문에 증거가 없을 뿐 중국이 쌀의 기원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라며 학계의 중론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억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무리 그 시절 중국이 모든 것을 태워버렸다지만 쌀 역시 구시대의 산물이다라며 그 작은 쌀 한 톨 한 톨을 모두 찾아 없애버렸을 리 만무하죠. 학자들 역시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못할 리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쌀의 기원이 한국이라 할 수 있다 라는 입장을 확정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수한 인력과 광활한 대지에 걸맞게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쌀을 생산하는 국가는 단연 중국이라는 사실인데요. 우리 정부가 수입쌀에 대해 강력한 관세를 매기고 있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먹는 쌀들은 다행히도 대부분 질 좋은 국산 쌀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중국산 쌀을 많이 수입하는 입장이었다면 우리는 밥을 먹을 때조차 안심하고 먹을 수 없었을 텐데요. 양심이 출가한 국가답게 그들은 농지에서 자란 쌀이 아닌 공장에서 제조된 쌀을 판매하는 일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짜 쌀이죠. 게다가 얼마 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한 영상은 중국은 멀쩡한 쌀조차 절대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을 만들고 있는데요. 다음은 중국 유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광둥성 시장의 노동자들 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영상에서는 한 남성이 더러운 맨발로 그 어떠한 위생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채 매트 위에 있는 쌀, 팥, 옥수수 등을 밟으며 섞는 모습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발이 모두 까매 비위생적이라고 느꼈다. 최근 광둥성 날씨는 매우 덥기 때문에 땀도 상당히 많이 흘렸을 텐데 소비자 위생이 심히 걱정된다라며 자신이 폭로 영상을 올린 동기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쌀이 비록 국내산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중국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되는데요. 한국은 1994년 열린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해외 쌀 수입량을 잠정적으로 늘리는 약정을 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식탁에서는 국내산 쌀뿐만 아니라 수입쌀도 늘어나게 될 텐데 문제는 현재 우리가 수입하는 쌀의 3분의 1가량은 중국산 쌀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현재도 일부 비양심적인 업자들은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쌀을 대량으로 수입하여 국내산 쌀과 섞어 판매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다 관리 당국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앞으로 중국산 쌀 수입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한국인들은 매 끼니마다 밥의 위생 상태에 대해 걱정하며 먹어야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상에 퍼지며 큰 충격을 가져왔던 굴삭기 김치 사건 다음으로 큰 충격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비위생적인 중국 식품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은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악명은 이미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생수 제조회사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생수 이름을 It's not made in China, 이것은 중국산이 아닙니다 라고 짓는 패기를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생수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의 주소는 www.itsnotmadeinchina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소식을 알게 된 중국 네티즌들은 SNS상에서 이것을 빠르게 공유하며 반발에 나섰습니다. 회사의 항의 전화를 끊이지 않았고 일부 언론에서는 약소국이 대국을 능멸한다며 남아공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업체에서는 한 발 물러서 물병에 새겨진 문구를 바꾸었죠. 사이트 주소 역시 전혀 다른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아무리 기분 나쁜 문구였다 하더라도 지구 반대편의 나라에서조차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해 나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당연히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기 반성일 것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들 모두 고객에 해당하고 고객들이 중국의 브랜드에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스스로 그것을 개선할 노력을 먼저 하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중국은 그것보다 앞서 힘의 논리로 불만을 찍어 두르는 모습을 보일 뿐이기에 앞으로 중국의 패권에 불만을 갖게 될 국가들은 더 증가할 것입니다.
반면 이런 상황을 지켜본 국내 네티즌들은 다행히 우리는 중국과 다르다며 안도하게 만드는 한 사건을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2018년 한국의 식품의약안전처에서는 식품위생을 준수하지 않는 몇몇 매장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 닭강정 프랜차이즈 업체는 바닥과 선반에 음식 찌꺼기가 흩어져 있고 주방 후드에는 기름때와 먼지가 심각하게 끼어있는 등 조리장의 시설이 매우 비위생적이라는 실태가 밝혀졌는데요. 가게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종업원들 역시 아무런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채 조리장에 투입되어 이 소식을 알게 된 네티즌들은 크게 충격에 빠졌습니다. 강원도에서 시작한 프랜차이즈 업체로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 지역에 방문하면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음식점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기에 끔찍한 위생 상태를 알게 된 네티즌들의 배신감은 하늘을 찔렀죠. 준 지역 특산물로도 여겨지는 매장이었기 때문에 한 번 상한 브랜드 이미지는 회복되기 힘들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그 어려운 일을 극적인 방법으로 해내고 말았습니다. 흡사 반도체 제조 공장 내부를 보는 것처럼 직원들은 철저한 위생규칙을 준수하며 음식을 조리하고 있습니다. 다량의 기름을 사용하기에 이곳저곳 기름이 튀는 것은 당연한데 그 어느 곳에서도 기름 자국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죠. 포장실 역시 너무 깨끗한 나머지 화이트 포비아에 빠질 것만 같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며 음식을 출고하기 전에는 금속 검출기를 통과시켜 음식 내부에 문제가 없는지 최종 검수를 한다고 합니다. 고객과의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요식업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실천하는 업체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본 네티즌들은 마음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위생불량 사태가 터졌을 당시 이 업체의 매출은 수직 하강하여 3분의 1 토막이 났었지만 이제는 이전보다 더 많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적반하장식의 중국은 이 모습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한 네티즌은 다음과 같은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비록 과거에는 싸구려라 불리던 메이드 인 코리아가 이제는 전 세계에서 믿고 사는 고퀄리티의 브랜드가 된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고객 만족을 지향한 한국인들의 양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